현재 시각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 약간의 노이즈는 있었습니다만 곧바로 이제 트럼프가 나서니까 다시 합의했고 일단 시장은 올랐고 어제 국내 증시 상승세가 정말 거침이 없었고 저는 한국전력이 진짜 20% 넘게 오르는 거 처음 봤어요. 이게 거의 글쎄요. 네. 한국전력 네. 어떤 뭡니까? 핑계 없는 무덤 없고 처녀가 애를 낳아도 그거 하다고 네? 한전이 20%나 오르는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시장에서 회자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그냥 전력주들이 다 좋았어요. 전력주들이 근데 그 좋았어? 가운데서도 저는 이제 한국전력하면 갖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네. 어제 20% 넘게 급등하는 걸 보고 와 무섭다. 상승세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왜 이러세요? 아마추어 같이 시장에서 잠배 굵은 정면에 그게서 저 정도는 해줘야 강세장 아닙니까? 한전 정도가 20% 정도는 가뿐하게 가지고 시총 큰 종목들도 상한가도 한번 예사로 찍어주고 해야 강세장이죠. 아니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2020년, 21년처럼 주고 나서 하나 개인들만 주구장창 사고 그러면은 이게 좀 이거 싶은데 아니 우리 개인들도 보면은 또 올라오면 어제 팔고 차익 실현하고 외국인들이 엄청 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거 하면은 받아내고 네. 이러면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어느 정부에서 정부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것도 지수 목표치를 갖다가 3천 아래에서 헤매고 있을 때 5천이라는 목표를 5천. 세운 예. 특별위원회를 갖다가 설립한다.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한 500포인트는 땡겨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닌데 저는 지금 여기서 계속 너무 빠릅니다 이런 소리를 해야 지수가 들어가는데 저까지 이렇게 막 들뜨면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체감 지수는 어느 정도나 될지도 좀 궁금한 체감 지수하고 또 다른 상황이고. 얘기니까. 예. 그렇죠. 또 요즘 환율 놓고 보면은 또 이제 미증시 쪽으로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구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글쎄요. 여러모로 조금 약간 조금씩은 그래도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하루하루가 넘어가는데 네. 저는 어제 그 휴전 갑자기 이스라엘과 이런 사이에 휴전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 소셜을 통해서 밝히고 미국 내 아마 장관급 인사들 가운데도 뉴스 보고 알았을 사람들 많을걸요. 그래? 이런 식이고. 트럼프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참 고마울 것 같은 게 이스라엘이 다 뭔가 좀 빌드업을 해주고 마지막에 트럼프가 딱 그쪽 핵 시설만 또 공격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네. 듣기로는 저희 이스라엘 군부 내에서도 장성급들이 우리가 지금 이란하고 전쟁하다가 휴전한다는 걸 왜 미국 뉴스 보고 알아야 되냐 이런 소리도 나왔답니다.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은 요즘이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흐름에. 네. 벌써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나토 회의 저 장면이에요 지금. 예. F자 나오는 거. 예. 이란하고 이스라엘 얘들이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 F자가 들어가는 그 엄청난 생중계되고 있는 중에 참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의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트럼프의 이런 일련의 어떤 액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트루스 소셜에 올리는 내용 같은 거 뭔가 좀 그때그때 약간 좀 상황에 맞게 좀 변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트럼프 한 거죠. 트럼프가 트럼프 했다. 예. 그리고 그 사이 좀 체면을 많이 구겼잖아요. 타코로 그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언제든 뒤로 꽁무니 빼고 물러선다 세게 나왔다가 네. 그러다가 이번에 그 이란 때리고 이란 이스라엘 휴전을 거의 강제로 만들어내고 사실 강제로 만들어낸 거죠. 말씀 그대로 다 조합해 보면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스트롱맨으로서 입지를
좀 더 단단히 했고 이것이 굳이 이제 이걸 해석해 보자면 앞으로 오늘 뭐 참석하는 나토 네. 그 다음에 7월 9일까지 있을 90일 유예 관세 유예 예. 이제 중요한 협상들을 트럼프 입장에서는 앞두고 예. 소위 망가진 구겨진 이제 자신의 그러한 이미지 입지 이걸 다시 좀 스트롱맨으로서 다시 부각시키는 그래서 사실은 그 정서적으로라도 그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그러한 것으로도 이것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렇게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보는 분들도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B2를 미국의 주장대로라면은 어지간하면 뭐 그 옛날 아폴로 11호 달나라 착륙하는 것도 막 화면으로 우리가 앉아서 보고 했던 그러다 보니 말이 많았지만 진짜 달에 갔느냐는 얘기를 아직도 하는 세상입니다만 아니 그 역사적인 그 벙커버스터를 갖다가 이란의 핵시설에 투하하는 장면을 우리는 실제 화면은 우리가 못 보고 그저 자꾸 이제 옛날에 훈련 장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B2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미국의 주장대로 맞다고 가정했을 때 자 이제 저렇게 B2를 갖다가 미국 본토에서 7대나 띄워가지고 공중급여 해가면서 벙커버스터를 갖다가 724 14발이나 쏘고 뭐 그 사이에 저 엄청난 비용일 텐데 그 비용으로 대표님 말씀 맞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스트롱맨 이미지는 회복했다 치고 어지간하면 향후 이런저런 협상 과정에서 내 말 들으라 하는 뭐 효과는 있었다 치지만 금전적인 측면에서 저 비용 또 뽑아야 될 텐데 어디선가. 뭐 협상만 잘하면 나머지는 돈은 따라온다 뭐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러니까 모든 걸 돈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그 전에는 우리가 관세 협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말로는 많이 때리는데 네. 실제로 이 전쟁까지는 안 간다라는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확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다들 좀 전 세계가 겁먹었을 것 같아요. 미국이 군사력을 대놓고 한번 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나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도 겁난다. 뭐 사실은 뭐 이런 얘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도 잠깐이긴 하지만 이러다가 북한 때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사실은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예, 근데 뭔가 그런 얘기가 좀 살짝 돌았습니다. 그런데 네. 뭔가 하지만 거기까지는 못 갈 거란 건 이제 우리가 알죠. 이란은 뒤에 뒷배가 없지만 북한이야 다 중국과 러시아가 붙어 있으니까 손쉽게 이거는 이제 북한을 때릴 수는 없는 환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 사는 우리가 더 잘 아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란, 이스라엘이 특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휴전하고 싶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탄야후가 저렇게 되면 바로 실각 가능성이 충분히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슈라도 아마도 이것을 끌고 가고 싶지만 트럼프가 사실은 반강제로 누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 차트에 갖고 왔지만 유가는 이 짧은 시간에 거의 뭐 고점 대비 10% 이상 빠졌습니다. 이틀 사이에 한 15% 빠진 것 예, 같은데.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그 소위 바로미터 지표는 뭐냐면 중동에서 그 소위 중국 쪽, 아시아 쪽으로 빠져나오는 그 대형 유조선의 운임. 예. 그 운임은 지금 고공행진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들어온 이후로 연초 대비 지금 56%나 지금 상승을 해서 이것이 지난 이틀간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오히려 계속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조선 때리고 이런 건 국지전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뭐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적어도 아직도 그쪽의 긴장, 그러니까 말로는 지금 다 협상하고 미사일은 서로 안 쏘는 상황이 됐긴 했지만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유조선의 위험에 대해서는 저 가격이 의미하는 바는 아직은 긴장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저 파란색 선. 과거에 비하면 지금 흐름은 지금 밑에 붉은색 선 두 개는 작년과 재작년의 흐름인데 통상 이쯤 되면 좀 내려가야 되는 지금 시점인데 그러네요. 오히려 이걸 치고 좀 더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은 저는 사실은 휴전이라 표현하지만 봉합에 가까운 거 아닌가. 봉합.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유가를 보면서 느낀 게 야, 저기가 정말 투기 세력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장이구나 하는 게 뉴스 따라 그렇게 급등을 했다가 그대로 또 원위치 하는 거나 또 하나 좌우지간 유가는 100불 소리 나오면 팔아야 되는군요.
그리고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뭐 이런 소리 나오면은 그때는 유가는 거의 꼭지 무렵이에요. 지금까지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유가는 어느 정도 저 정도에서 뭐 더 빠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올해 내년의 흐름으로 놓고 봐서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소위 그 유가 선물에 대한 모습을 보통 모형을 보면은 앞으로의 이제 모양이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측이 이게 이제 그래서 통상적으로 콘탱고와 그 소위 그 백워데이션 네. 그 두 가지로 나누는데 보통 콘탱고라는 거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 비싼 거 이게 이제 선물이 콘탱고고. 현물보다 비싼 거. 예, 그러니까 단기물이 네, 네. 장기물보다 지금 당장 사는 것보다 내년 한 1년 후에 사는 게 더 비싼 거. 네. 이게 이제 콘탱고고 네. 거꾸로 백워데이션은 지금 사는 게 더 비싼 거. 나중에 사면 나중에 받는 건 더 싼 거. 이제 이건데 이런 실물을 그런 커머디티 쪽, 원자재 쪽은 백워데이션이 강세장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 한 3개월짜리는 백워데이션이 세다지만 그 뒤로 하반기에 내년으로 가면은 이 콘탱고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나이키 모양, 나이키 로고 네, 모양의 네. 지금 그 선물 흐름이 예. 다 됐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오펙 플러스가 사실은 올해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증산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공공연하게 대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어나운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공급 부담이 엄청 커집니다.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보면 유가는 원래 이제 떨어지는 걸로 예측이 돼 있었는데 지금 단기간에 이런 지금 중동발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것이 해소되면서 급락이 유가에서 나와서 사실은 연초 대비 오히려 지금 여전히 유가는 더 낮아요. 사실은 지금 네. 상황에서는. 하지만 아까 봤듯이 언제든 일촉즉발에 사실은 그런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길 왔다 갔다 하는 유조선의 운임은 우리 돈 좀 많이 안 주면 나 여기 왔다 갔다 안 할 거야. 이제 이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유가가 높아지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게 우리 한국 경제 실물 경제로 보나 뭐 증시로 보나 유가는 하락이 좋은 거 맞죠? 그러니까 산유국이 아니면 하락이 무조건 좋습니다. 뭐 우리뿐만이겠습니까? 뭐 일본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뭐 대만 뭐 인도 다 그렇죠. 특히 네. 인도 같은 데도 그렇고. 당연히 이제 산유국은 당연히 유가가 센 게 좋은데 트럼프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소위 이제 333 정책을 얘기하면서 유가를 낮추겠다. 그래서 매년 300만 배럴 이상 추가로 생산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트럼프의 말들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유가는 낮추라고 하면서 생산은 더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원가도 안 나오는 걸 생산을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 차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은 셰일 혁명을 거친 이후에 이제 미국의 소위 굴착기라고 하죠. 우리 보면은 그 사막 같은 데 시초공 같은 거 막 놓고 막 뚫고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통 리그라고 하는데 예. 그 리그의 수를 카운트합니다. 리그스 카운트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붉은색 선입니다. 이거 차트가 정확히 WTI 원유 가격의 흐름에 후행해서 똑같이 움직이는데 보시면은 지금 똑같이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게 보면 당연히 유가를 누르면 미국 내 원유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유가는 누르면서 생산은 많이 하라는. 그러면 저기 텍사스 사람들은 저기 흙파서 장사할 수도 없고 거기에 지금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 50% 때렸잖아요. 이 굴착기 거기에 뚫으려면 거기 시추공 다 그 철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원가는 더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는 오히려 지금 원유 생산량이 더 급격하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 플러스 지금 셰일 오일 피크 얘기도 나옵니다. 예. 한 20년 잘 파먹고 살았는데 예.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소위 생산성 높은 유정들은 이제 많이 사라져 갖고 이제 추가로 더 하려면은 이제 원가가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중동에 대해 상당히 개입도 안 하고 빠이빠이 했었는데 이제 조금 생각을 이제 달리 먹어야 될 상황으로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닐까? 트럼프 지나고 나면 생각들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그러시는데요. 텍사스는 원래 흙파서 장사한다고. 근데 그렇긴 하네요. 그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 선거 유세할 때부터 저 뭡니까? 네. 이제 전통 화석 에너지 쪽 다시 이제 돌아갈 걸 공약하면서 드릴 베이비 드릴 뭐 자꾸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베이비가 누굽니까?
글쎄요. 그냥 이렇게 예, 막 듣기 추임새 같은 예, 단어지 추임새 않을까요? 같은? 네. 팔아 뭐, 얘들아 팔아라 예, 예. 팔아 예, 파내라 예, 예. 그냥 뭐 이렇게 좀 사랑스러운 사람 부를 때도 베이비라는 베이비, 말 하니까. 베이비. 예. 이게 자기야 좀 잘해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그런가? 베이비 누구 특정 지칭하는 건 아니고. 아니 지금 7월 금리 인하 가능성 얘기도 나온 와중에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하원 청문회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맞습니다. 보니까 뭐 경기가 워낙 탄탄해서 지금 금리를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면 그때 인하를 할 수 있다. 되게 애매한 해석인데. 두 가지였죠. 이제 예.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잘 잡혀 있고 예. 거기에 말씀 주신 대로 고용 시장이 둔화된다면 네. 그러면 우리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그런데 시점은 우리가 7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좀 불거진 게 사실은 지난 6월달 FOMC가 이 지금 중동 이슈만 아니었으면 상당히 이번에 좀 중요한 시점이었긴 네. 한데 완전히 붙여버렸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번 이제 369, 12에는 점도표가 나오는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긴 한데 그걸 그래서 조금 환기시키려고 제가 이제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점으로 찍으면 눈에 잘 안 보여서 제가 그 숫자를 세갖고 아예 갖고 왔습니다. 예. 저기 있는 숫자를 유지부터 3회 인하까지를 다 더하면 총 19개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7명의 그 FOMC 이사와 12명의 지역 연흥 은행장들 그 19분이 모여갖고 점을 다 찍는 네네.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존에 유지되는 것이 3월 달에는 4명이었는데 네. 지금 6월 달에는 7명으로 오히려 3명이 늘어났어요. 예. 그다음에 1회, 2회 인하에서 1명씩, 2명씩 줄어들면서 다 위로가 붙은 거거든요. 3회 인하는 2명으로 돼 유지됐고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난 일주일 동안 지금 보면 크리스토퍼 월러 그다음에 미셸 보우만 네. 이 둘 뭐 파월도 마찬가지지만 이 둘이 전형적으로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임명했던 그 두 분이고 이 중에 한 분 이미 한 분은 이제 부의장이 됐고 은행 감독하는 지금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는 차기 의장을 또 노리는 예. 후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저희 비둘기 파이긴 했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강조를 좀 계속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좀 욕심을 좀 내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일부 있고요. 오히려 기본적인 이번에 3월 달에서 6월 달로 FOMC 전체 멤버들의 흐름은 상당히 매파적으로 간 거다라고 보셔. 그 아까 보셨지만 연내 유지가 오히려 3명이나 더 늘었다는 거.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계속 저도 말씀드렸지만 6, 7, 8월에 나타날 미국의 CPI 관세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을 그 데이터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저것이 의미하는 바는 적어도 관세 영향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나타날 거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 하기야 파월 의장도 이제 6월치부터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 인플레이션 그렇게 했으니까 6월치 확인이야 다음 달 중반쯤 가면 이제 확인은 되겠습니다만 7월 FOMC가 7월 말쯤 아닙니까 일정이 그렇죠. 네. 거의 그때인데 저기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오죽하면 주식에서 리딩방 차렸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주식 사기 좋을 때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진짜 주식 사기 좋을 때였네요. 맞아요.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최고치 경신도 눈앞에 두고 있을 정도인데. 그런데 주식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지금 리딩방이에요. 그게 아니 크리스토퍼 월러는 일찌감치 이제 비둘기로 변신했고 나는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섰어 하는 걸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냈는데 보우만 이사도 바이든 행정부 때는 매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금리 인하하는 거에 명시적으로 반대표 던져갖고 강경 매파죠. 강경 매파였죠. 성명서에 한 명 반대했는데 보우만 이사였던 이 네. 정도였던 사람이 이제 슬그머니 돌아섰는데 다시 이제 그 정무적인 어떤 판단도 작용한 것 같고 한 건 분명합니다만 이것도 시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파월 욕을 막 하면서 연준이 거기에 파월한테 동조하고 있는데 왜 파월한테 그 표현이 우리말로 어떻게 됩니까? 오버라이드 개긴다고 해야 되나요? 반란한다. 네네. 왜 한번 그걸 못하느냐 하는 걸 하고 나서 보우만이 싹 돌아섰단 말이죠. 네. 그러니 그 트루스 소셜에 저는 그것도 그거였지만 이때까지 한 1%포인트 낮추자, 100bp 낮추자 했던 부분이 2.5포인트를 낮추자 했으면
이게 4.5에서 2.5 낮추면은 2%를 노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기준금리. 네. 지금 되어져 가는 걸로 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어떤 발언이나 SNS에서의 그 글들을 갖다가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경험적으로 따지면은 이거 엄청난 금리 인하가 앞으로 전개되고 엄청난 유동성 저항이 또 전개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결국은 FOMC 아까 보셨던 그 두 명을 제외하고 네. 지금 언급하셨던 두 명을 제외한 오히려 네. 좀 유지로 더 올라붙은 나머지 분들 그분들이 설득이 되느냐 이슈인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두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전반적으로 좀 변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매파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역으로. 예. 글쎄 저 설명에서 예, 보면은 근데 저기에는 다 같은 표들이잖아요, 지금 예, 예. 전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 적어도 내년 5월 달까지는 적어도 FOMC 멤버들이 크게 이렇게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트럼프 말 잘 듣는 사람을 싹 다 갈아치우면 속 편할 텐데 네. 트럼프 원하는 대로 될 텐데 저기는 저기 시스템이 이렇게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저기는 한번 임명하면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14년이 보장이 되거든요. 내년까지 지금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심지어는 파월드 의장에선 내려오지만 이사 자리는 이사 계속. 자리는 네.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쭉 유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기조 자체가 생각만큼 바뀌지 않고 결정적으로는 이 FOMC에 운영되는 운영 자금이 정부로부터 안 나옵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벌어요. 왜냐하면 네. 거기에 돈들이 많으니까 그 돈 갖고 소위 이제 그 실제로 공개 그 시장을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소위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연방 기금, 준비 기금을 갖고 실제로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수료들 네. 이런 걸로 저 다 운영을 하거든요. 아. 그렇게 놓고 보면 상당히 독립돼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아하. 그 7명, 그 트럼프가 임명할 수 있는 7명을 제외한 12명은 각 지역 연원에서 다 예, 정하는 예. 거고요. 그 7명조차도 한 번 정해놓고 나면 14년간 못 건드리게. 그만큼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에 이제까지 돈을 맡기면서도 안심할 수 있었던 네. 거는 정치는 4년, 8년 안에 다 바뀌지만 연준은 14년이라는 그 시간이 보장되면서 상당히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돈 맡기는 게 아니라 연준 시스템을 보고 맡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자꾸 연준 시스템을 흔드는 것 자체는 안 그래도 좀 불안한 상황에서 미국에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이 빨리 도망가게 역으로 부채질하는 거가 될 수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트럼프도 그걸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롬 펄 연준 의장이 뭐 사실 이런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는다. 연준의 독립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투자자들이 또 좀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또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도 어느 정도는 더 올라갈 수는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예. 사실 이번에 하원에서도 이러다가 지금 달러의 패권을 뺏기는 거 아니야? 네. 뭐 이거 지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사실은 그건 대신에 거꾸로 말하면 우리 흔들지 마 얘기라고 사실은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임기 14년이 제일 부럽네. 저런 자리에 임명되면 얼마나 푸근할까. 네. 우리말로 철밥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아 부럽다. 네 그래요. 아니 그나저나 지금 이제 트럼프 나토 그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 돌입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국방비 얘기 있잖아요. 그 네. GDP 5%까지 네, 네. 지출하라. 근데 네. 여기에 지금 거부한 나라가 스페인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아예 대놓고 거부하고 그걸 일정 부분 나머지 그 나토 회원국들이 받아들인 것이 네. 스페인이 유일한데요. 네. 이게 확실히 보면은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계기는 네. 이게 스페인하고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진짜 그러니까 둘이 잘 생각해 보시면 유럽을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 보시면 러시아에서 제일 먼 두 나라입니다. 아하. 일단 아하. 예. 제일 멀어요.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폴란드는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네. 제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맞아요. 이제 뒤로 멀면 멀수록 투자가 줄어듭니다. 이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대신 막아줄 나라들이 있는 데들이 상대적으로 좀 게을러진 거죠. 마음도 편하고. 보시면 폴란드, 에스토니아 이쪽이 사실은 러시아에 딱 붙어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일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리투아니아 마찬가지고 영국, 프랑스, 독일 뭐 글로 갈수록 이제 2%에 근접하고 있고 저 아래로 내려가면 스페인, 이탈리아가 제일 적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스페인을 좀 뭐랄까 말 안 듣니까 좀 빼놓기는 했는데 아마도 트럼프가 가갖고 이걸 트집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번에 이란을 때리면서 뭔가 그 소위 헤게모니를 다시 잃었던 타코 이미지를 벗어나면서 트럼프가 가져왔다고 말씀드렸는데 5% 트럼프가 올리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주말에 합의들이 됐어요. 네. 네, 이미. 그러니까 나토에서 이번에 정상회담 하기 전에 본인들끼리 미국 빼고 모여서 회의해갖고 우리 5%로 하자. 대신에 3.5로 진짜 국방비 올리고 1.5는 인프라 올리고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이거를 5%까지 맞추는 걸로 해서 우리 트럼프를 좀 설득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지금 이미 된 거거든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지금은 가서 트럼프가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것만 정하러 하루짜리 트립을 간 겁니다. 그래서 다자회기를 워낙 싫어하니까 G7 때도 하루도 안 하고 왔잖아요. 이번에도 하루도 안 하고 오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아마도 어쨌거나 이번에 트럼프가 적어도 이번에 나토 주요국의 방위비 지출을 5% 수준, 실제로 그건 10년 동안 지킬지는 가봐야 되긴 하겠지만 적어도 현재 이들이 5%를 스스로 말할 수 있게끔 압력을 넣은 것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이란 때리기가 첫 번째 수확을 하나는 거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여주신 도표에 파란색이 2014년에 국방비 지출 비율이고 네. 오렌지색이 이제 2024년인데 10년 사이에 그나마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긴 늘렸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 그동안에? 사이에 러시아가 사실은 크림반도나 이런 데를 쳐들어가면서 이미 그러니까 긴장이 좀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다들 그러니까 소위 국방비를 늘리는 노력들을 해온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GDP 대비 5%는 좀 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거는 뭐랄까요? 그러면 다른 데 분야가 뭔가 줄어들 글쎄, 거잖아요. 특히 글쎄. 민간 쪽의 투자가 네, 상당히 네. 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예. 과연 저 10년 동안 저거를 하면서 GDP 성장률이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들은 분명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게 지금 저 GDP 대비 5% 방위비 저걸 갖다가 일본이나 우리나라 뭐 호주, 뉴질랜드 이쪽 아시아권에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점점 그렇게 될 그 확률이 레벨 높죠. 아닙니까? 이미 예. 네. 그렇게 될 확률이 있죠.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1%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도 이제 3,100선 또 회복이 됐는데 오늘 지금 호가 분위기는 단숨에 또 30포인트 넘게 좀 급등 출발 예상이 되고요. 3,138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오늘 804포인트 0.4% 상승 예상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61,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2.8% 강세가 예상됩니다. 286,500원으로 호가 집계가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 0.6% 상승 예상되고 네이버가 2%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지금 284,500원. 현대차가 0.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207,500원이고 KB금융 오늘 2.9% 강세가 예상됩니다. 언더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호가는 115,600원. 두산 에너빌리티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장에서는 좀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 반등 좀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호가는 913,000원. HD 현대중공업 0.3% 상승 예상되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7% 추가적인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93,000원. 에코프로빙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호가에서는 그 상승폭 자체는 다소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지금 혼조 출발 예상되고 HLB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1,100원. 네임보로보틱스는 보합 예상되고요. 휴젤이 0.4% 상승 예상되고 파마리서치가 0.6%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478,000원. 팩트론 0.7% 하락 예상되고요. 클래시스 지금 보합 예상됩니다. 리노공업이 오늘 2.7%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52,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5분 남았는데요. 와, 오늘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외국인 좀 수급적으로 매매 포지션도 좀 궁금해지고 근데 외국인 선물에서 보니까 어제 좀 순매수를 보이나 싶었는데 막판에 보니까 다시 매도더라고요. 그날 다르길래 요즘 이렇게 수급 측면에서 어떤 네. 이쪽은 뭐 상방, 이쪽은 네. 하방이라고 얘기할 흐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막 지수만 올라갑니다. 네. 지수 올라가면서
지수 올라가는 건 분명 암만 그래도 좋은 거죠. 그러면 그렇죠. 전반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예. 이제 온기가 확산될 수 예. 있는 거고. 다만 이럴 때 이제 못 가거나 빠지면은 진짜 그거는 갖고 계신 분들은 쏙쓸이죠. 그렇죠. 근데 확실히 그동안 많이 올랐던 쪽이 좀 덜 오르거나 빠지는 반면에 네. 소외됐던 쪽이 오르는 거. 뭐 최근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눌리다가 이제 올라서는 그런 상황. 근데 이제 올라설 때마다 이제 매물대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좀 올라가기에는 또 조금 어느 정도 재료가 좀 뒷받침돼야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하죠. 그럼 이제 저처럼 이렇게 기술적으로 차트로 접근하는 사람은 이제 손났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이나 전망이 안 되는 장이 돼버렸어요. 그러게요. 예, 그런 장이 돼버렸으니까. 야, 그나저나 저 이제 우리 뭐 TV로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시고 같이 이렇게 채팅창을 통해서 이런저런 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뭐 아이디만 봐도 그거 반가운 분들이 많은데 오늘 너에게님 좀 지각하셨네. 갑자기요. 갑자기. 아이 뭐 장 좋을 때는 이런 얘기도 좀 해도 됩니다. 뭐 맨날 심각하게 뭐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거야 뭐 이따 한 3, 4분 후에 확인되니까. 아니 우리 연재 아나운서 아까 막 어제장 오늘장 할 때 너에게님 안 보이시길래 오늘 어디 가셨나 했더니 조금 늦게 오셨네. 다행입니다. 이 좋은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아, 무슨 출석 체크하세요? 아, 출첵돼요, 출첵돼. 예. 아니 그런데 지금 이거 테슬라 이거 좀 불안합니다. 어떻게 역주행도 하지, 뭐 사람도 다치게 하지. 뭐 결론도 말씀드리면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드디어 자율주행차, 네, 네. 완전 자율주행차 네, 네. 시범 운행하면서 그러니까 소위 기대하던 것이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저께는 그 8% 이상 급등으로 그러니까요. 했는데 예. 이것저것 자꾸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는 한 2%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정리를 대충 한번 해보니까 포인트 중에 얘기가 좀 안 되는 거, 저게 지금 정리가 돼 있네요. 지금 보시면 아직은 이제 아주 소규모고요. 예. 그다음에 뭐 실제로는 주로 이제 친 테슬라인 인플루언서들 불러다가 예. 이제 많이들 찍고 있는 건데 지금 약간 이제 그 테슬라의 비판적인 분들이 조수석에 안전 요원도 동승해 있고 심지어 킬 스위치 보면 동승하신 그 안전 요원들이 오른쪽 그 뭐죠 손잡이 같은 데서 네. 손을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 네.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거 저 킬 스위치인데, 그러니까 위험에 빠지면 콱 눌러갖고 멈추게 하는 거. 그거. 근데 그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회사는 얘기를 안 했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좀 중립적인 비판적인 사람인데 이거는 좀 뭐랄까요 옹호를 해줘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이게 한 8년 전에 웨이모가 시범 운행할 때도 똑같이 저렇게 했어요. 아. 그러니까 안전 요원 안 치고 언제든지 네. 멈출 수 있는 그 물리적인 버튼을 옆에다가 같이 손대고 있고요. 안 되면 중앙에서 원격으로라도 멈출 수 있게끔 다 합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시범 운행이죠, 사실은. 근데 다만 이제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지금 그 테슬라에 대해서 기대가 엄청 큰 게 지금 올해 벌 예상 이익의 170배로 거래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싼 회사입니다. 진짜 꿈을 먹고 사는 회사인데 네. 기본적으로 웨이모가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완전한 자율주행 그게 뭐냐면 아까 봤던 동승 안전요원 같은 거 없이 하는 것을 2020년 이미 5년 전, 6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두 회사를 비교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돈이 다릅니다. 차에 대한 투자 비용이. 그래서 혹시 준비가 돼 있으면 테슬라 로보택시랑 구글 웨이모 센서 네. 투자해 놓은 거 비교를 해보면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돈이 32배나 더 많이 들어갑니다. 웨이모에 기본적으로 센서로만 한 13,000달러 가까이 들어가고요. 저기 비싸잖아요. 예, 테슬라는 400달러밖에 안 되는데 예. 이유는 이쪽은 카메라로만 그렇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른쪽은 레이더, 라이다 다 들어가서 예. 카메라도 기본적으로 뭐 숫자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의 격차를 과연 테슬라의 순수 소프트웨어 이 기술만으로 얘기를 네. 저희가 개장하고 좀 더 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6월 25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완화된 상황이고 간밤 뉴욕 증시도 상승했고요. 이제 어제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수 덕분에 코스피가 3,100선까지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도 800선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호가 흐름도 보셨다시피 양시장 일단 상승 출발 좀 예상됐던 부분이고 이제 문제는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폭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느냐일 것 같습니다. 우리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지금 현재 코스피가 0.78% 올라갑니다. 3,127 그리고 코스닥도 0.2% 상승 802포인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간밤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1.4% 올라갑니다. 61,400원. SK하이닉스 흐름 굉장히 좋네요. 지금 3.5%, 3.7% 상승으로 28만 9천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6% 하락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0.5% 떨어집니다. 네이버가 2.9% 하락하면서 28만 2천원이고 현대차는 0.7% 올라갑니다. 20만 7,500원. 두산 에너빌리티 소포 하락이고요. KB금융 11만 2천원 선 약보합권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합권이고 HD현대중공업이 1% 상승합니다. 47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제는 보합이고요. 어제 많이 올랐던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좀 쉬어가네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0.6% 하락이고 HLB가 0.8% 상승합니다. 49,950원. 에코프로는 1% 약세 48,2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떨어집니다. 31만 3,500원, 휴젤 보합이고요. 파마리서치 내림세고 펩트론이 2% 약세 20만 원이고 클래시스 0.4% 하락합니다. 이 가운데 삼천당제약이 지금 1.8% 상승을 나타내면서 16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시장이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들 오늘 좋아요. DLELC가 지금 12% 급등합니다. 54,400원. 대우건설도 3% 강세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도 1.8% 올라가고요. 삼성물산 16만 4,500원 1% 상승이죠. 대우건설은 4,380원. 현대건설이 지금 7만 8,400원으로 2.7%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주들 좋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반도체 쪽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뭐 뉴로모픽, 반도체 대표주, 온디바이스, AI, CXL 다 HBM 다 좋습니다. HBM 쪽에서 지금 미래반도체가 9% 강세입니다. 15,680원 선이고요. 한미반도체도 4% 넘게 올라갑니다. 97,100원. 그리고 HPSP도 3.78% 오름세고요. 오로스테크놀로지, 이오테크닉스 모두 3% 안팎으로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 MK전자도 올라가고요. PSK홀딩스도 35,700원으로 3% 강세고 테크인, YC, DI 다 올라갑니다. 오늘 반도체 쪽이 다 좋아요. 아무래도 뉴욕 증시 쪽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이제 제주반도체가 지금 12% 급등을 합니다. 17,000원 선까지 올라가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5% 강세입니다. 15,2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온칩스도 4%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이제 전력 설비 쪽 흐름 좋은데 한국전력이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줍니다. 10% 넘게 급등합니다. 37,700원 선. 사실 이제 전기요금 인하 얘기 나왔다가 동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 재료가 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재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전력주들이 다 올라갑니다. 특히나 한국전력이 12% 급등, 한전산업도 10% 강세 16,000원 선을 넘어서고 있고요. 그밖에 LS마린솔루션, LS에코에너지도 상승세고 한전 KPS, HD현대일렉트릭 다 좋습니다. LS 에코에너지까지 오늘 전력 쪽 흐름 좋습니다. 전력 쪽 같은 경우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에 따라서 전력 쪽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모멘텀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 전력 쪽에서는 뭐니 해도 대장주가 최근에는 한국전력이네요. 한국전력 어제 20% 급등, 오늘도 10% 급등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18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84억 원, 812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 오늘은 354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35억 원, 5억 원 지금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좀 많이 파네요. 지금 1,900개약 넘게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좀 떨어졌는데 오늘 달러 환율은 80전 상승한 1,36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시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은 일단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장이네요. 예, 그러네요. 네. 지금 지금 이제 정윤 앵커께서 이제 계속해서 한국전력에 네. 대한 어떤 그 관심을 갖게끔 말씀을 아마 그래도 저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네, 저런 식으로 가는 거는 좀 이상하죠. 이쪽 방송을 이제 한 16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연준 이사보다 더 오래 하셨네. 아, 와, 이거 철밥통이다. 아니 근데 어.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요? 한국전력이 이렇게 올라간 건 제가 처음 봤고 예. 아니, 한국전력이 한때 국민주 소리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뭐 경제지마다 주말에 무슨 슈퍼 왕개미 세미나 합니다. 한참 그럴 때였는데 네. 그때는 진짜 이렇게 추세적으로 따박따박 올라가면서 큰 시세가 나왔지. 이런 식으로 무슨 뭐 이건 좀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조금 불안해지는 감도 그래요? 있고. 지금 2차 전지는 어떻습니까? 오늘 좀 쉬어가요. 쉬어가요? 네.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예. 아무래도 이제 저 밑에서 조금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분들도 예. 좀 지루하셨을 것 같고 네, 그런 그렇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카카오 쪽은 혹시? 카카오요. 예. 오늘 네이버가 쉬고 카카오도 쉬고 카카오는 카카오도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네네. 뭐 카카오뱅크 또 카카오 게임즈가 엄청 급등을 했잖아요 어제. 근데 오늘은 좀 쉬어가요. 네. 하루 달리면 하루 쉬고 좀 그래줘야죠. 그러네요. 예. 아까 로보택시 네, 로보택시. 재밌었는데. 네, 맞아요. 그 웨이모하고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 네. 일단 생산 단가에 엄청난 차이.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을 담보하려면 네. 돈이 네.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8대 장착돼 있는 거에 반해서 지금 웨이모는 그 카메라만 29대 장착되고 레이더 라이다 포함해서 센서 수가 40개예요. 그러니까 8개 대 40개의 센서 수 차이. 근데 네. 금액은 32배나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규모가. 그래서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테슬라가 주장하는 대로 저 $400 정도만 넣고 정말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면 굳이 저 비싼 돈 안 넣고 해야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테슬라의 말대로 되면 그 테슬라의 170배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고 주가는 더 할 수 있겠죠. 네. 다 왜냐하면 소위 그 택시 시장 같은 거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사실은 그래서 그 소위 FSD 관련된 그 기술에 대해서 테슬라 투자자들은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저 카메라는 사실 우리 눈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앞에 안개가 껴 있거나 예. 또 내지는 갑자기 해가 눈 안에 확 들어온다거나 황혼이나 뭐 이럴 때 사실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가 블라인드 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이제 이 테슬라 이 그 카메라도 똑같이 이게 갑자기 눈이 머는 겁니다. 그럴 때 상당히 위험하고 대형 사고들이 이제까지 나타났던 일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비싼 돈을 들이지만 레이더 라이더라는 고급 기술을 예. 넣어서 예. 사실은 안개 속에서도 저 멀리에 그 소위 전파를 쏴갖고 거리를 측정해 앞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거리 측정하고 그다음에 라이다를 통해 갖고 그 소위 3차원으로 입체적으로 내 전방 주변을 360도로 다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이 기술을 넣고 사실은 웨이모는 비싼 돈이 있지만 계속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아직은 검증되지 않는 테슬라에 목숨 걸고 타는 것보다는 웨이모를 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굳이 제가 제 목숨 내놓고 타야 될까 싶은 생각이 제가 테슬라 주주도 아니고 뭐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뭐 당연히 지금은 상당히 좀 전환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 테슬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랄까 상당한 그 변곡점 그러니까 그 시험 무대에 올라선 것만은 분명하다. 현재 주가가 정당화되느냐 안 되느냐 결국 상당히 이번 실험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저 뉴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왜요? 첫날 저렇게 역주행까지도 나오고 한다는 게 그렇죠. 이게 더군다나 비 오고 그러면 더 문제라는 거거든요. 우리 맑은 날에 하는 우리 건데도. 사람 눈도 밤에 운전을 하거나 굉장히 이렇게 또 피곤하고 할 때는 보면은 이 앞에 창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게 현실감 없이 무슨 뭐
오락기나 게임기 화면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터널링 된다고도 예, 하고 뭐 그런 네. 것도 있고 근데 한데. 저는 또 반대로 뭐 제가 테슬라 주주여서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구글의 웨이모가 처음에 시범 운전했을 때 저런 사고가 없었을까? 왜냐면은 맞습니다. 이게 테슬라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의 주목도가 굉장해요. 근데 이제 구글 웨이모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는 사실 언론이 어느 정도 주목하는지에 따라서도 그 기사 내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런 근데 것도 어쨌거나 봐야 될것 지금은 웨이모는 비싼 돈 들여갖고 예. 완전 자율주행을 여러 도시에서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우버하고도 또 네네. 손을 그러니까 잡는다면서요. 이미 이제 정말로 저기는 그 레벨까지 올라가 있는 거고 테슬라는 이제 진입한 거라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네. 측면이 있는데 정말 그래서 이제는 증명해내야 되는 그렇긴 사안인 하죠. 거는 맞고 예. 하나는 제가 보기엔 머스크가 테슬라 주지사하고 주의원들한테 뒤통수 맞았습니다. 텍사스 주. 예, 텍사스 주한테. 예. 이게 뭐냐면 원래는 텍사스로 지금 본사까지 옮겨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판단컨대 텍사스는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없던 주예요. 네. 그걸 왜 규제해? 막 이런 데였는데 글쎄. 17년도부터. 네. 근데 이번에 이 시범운행 하기 바로 직전에 예. 슬그머니 법을 제정해 갖고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규제 법안을 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9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너희 계속 사고 나면 우리 허가 취소할 거야. 아하. 이 얘기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머스크가 의문의 일패를 좀 당했다. 이게 텍사스가 정말로 이제 머스크의 뒤통수를 친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테슬라 주주의 반격이 매섭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아니, 돈 안 아니. 드리고 사실은 이 정도는 돼야 테슬라 주주예요. 아니 저 얼마 없고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근데 이게 또 반격의 논리나 그 어떤 기세가 한용희 수석보다 나았어요. 예. 왜냐면 저는 네. 이제 그 기자들의 문제점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아니 뭐 모르는 게 없으신 우리 송 대표님 왜 저 정액제로 하면서 4불 20센트 4달러 20인지는 아세요?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받은 거 아닌가 이걸 싶기도 갖다가 하고요. SBS 비즈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맞아요.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월요일 날 그 비밀을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420이 마리화나를 의미한대요. 정말요? 고딩들이 네. 뭐 학교 마치는 4시 20분에 그걸 사러 간다고요? 뭐 그래서 420이랍니다. 미국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예, 뭐 그런 얘기래요. SBS 비즈 보셔야 됩니다. 네. 예, 교양이 풍부해집니다. 상식이 날로 늘어가는 상식이 날로. 방송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투자 얘기를 하자면 앞서서 이제 예전에 그 대표님도 그 미국하고 미국이 아닌 쪽 증시하고 앞으로 기대 수익률 놓고 봤을 때 미국이 아닌 쪽이 더 높을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글로벌 그 큰 손들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전에 제가 나왔을 때도 똑같은 코멘트를 한번 예, 주셨었고요. 맞아요. 예. 그때 나왔던 데이터를 제가 다시 갖고 왔는데 예. 어쨌든 좀 뭐랄까요. 다행스럽게 올해 연초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확실하게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맞아요. 전 세계 1등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예. 그 환율까지 하면 더 예. 확실한 1등이고요.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거꾸로 말하면 미국이 지난 15년간 나홀로 강세를 지속했기 때문에도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글로벌 큰손들이 이제는 미국 주식이 향후 5년간 넘버원 자산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이제 5분의 1로 많이 줄었고 그렇구나. 예.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예. 이제는 미국보다는 다른 데 주식을 좀 더 사야 돼. 이제 거기 중에 우리나라도 제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대전제 안에는 역시 달러 약세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미국이 고평가 논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알겠지만 이제 영원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5년간 거의 독점 체제, 주시장의 독점 체제를 미국이 해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미국에 장기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주식보다는 미국의 채권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들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 신용 잔고는 어느 정도입니까, 대표님? 그 일부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하시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에 3,300을 도달했을 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괜찮다. 아직 저 이게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장권 자료이긴 한데 네. 보시면은 파란색이 신용잔고가 이제 지금 한 11조 원 좀 넘어 있는 상태고요. 예. 이제 뭐 코스닥도 상당히 좀 낮은 한 8조 원 뭐 이 정도 될 텐데 지금 보시면은 2021년도 6, 7월 고점대가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14조 원을 넘었었거든요. 예. 그럼 아직도 좀 상대적으로 그때에 비하면 좀 룸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상당히 3천을 넘어서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좀 걱정되긴 하나 적어도 지금 B2의 그 속도나 규모 자체는 2020년, 21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덜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상승에 좀 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지는 뭐 조금 하락 조정이 와도 급락까지는 안 갈 수도 급락 있고. 가능성은 그렇게까지는 전 안 본다. 오히려 미국이나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지금은 좀 밀리면 사겠다가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예. 이번에 이 V자 반등의 예. 주역인데 다 레버리지 ETF 엄청 샀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좀 많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로는 그때 2020년, 21년과 지금을 또 비교해 보면 차이가 뭐냐면 당시에는 우리는 국내에서 엄청 사줬는데 동학개비 네. 운동하고 예. 뭐 하면서 엄청 샀는데 그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죠. 9번 맞아요.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네. 당시에 그 국내의 그러한 지금 보시면은 국내 예탁금은 쭉 올라가는데 보시면 지금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는 오히려 쭉 내려오면서 반대로 가르쳤죠. 그래서 결국은 국내가 더 안 사주니까 2022년부터는 하락세가 쭉 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보시면은 외국인도 사 들어오기 시작하고 네. 국내도 이제 사고 있고 네. 동반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아까 한국전력 얘기해 주셨는데 예. 한국전력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간 산업입니다. 그래서 예. 외국인이 100% 못 맞아요. 사요. 예. 50%까지밖에 예. 못 사잖아요. 이틀 전부터 50%꽉 찼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들은 뭐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 누군가 외국인 다른 외국인이 팔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사주기만 하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아하, 사실은. 아하. 그러더니까 이게 이제 어제 예. 오늘 이렇게 급등세가 나타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수급적인 측면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흐름상으로도 지금 보면은 이제 뭐랄까 한전같이 무거운 주식이 그 정기호응까지 동결되는데 이렇게 가는 네. 것이 맞냐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그럼 이익이 안 나니까 제대로. 근데 어쨌거나 지금의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은 좋은 게 뭐냐면 한전한테 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큰 건 유가고. 네. 유가가 올라가면 비용 들고요. 유가 떨어지면 비용이 줄입니다. 이익이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환율입니다. 여기는 그 달러 자산, 달러 부채가 제일 많은 데인데 달러가 약세로 가면 갚아야 될 돈이나 이자가 좀 줄어들겠죠. 그런 측면에서 양쪽 밸런스시트에서도 대차대표도 좋아지고 손익계산서에서도 양쪽에서 호재가 분명 있는 건 분명한데 여기에 정말로 요금까지 정상화만 시켜준다면 사실은 한전을 상당히 좋게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PBR이 올랐는데도 0.6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전히. 예, 0.6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지금 저 PBR에 대한 또 그러네요. 수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속도나 이런 밸류에이션 나머지 이익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걸 벌어들일 수 있는 속도나 이런 건 상당히 느린 것만은 맞는데 네. 어쨌든 그 소위 그 기세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걸로는 지금 갈 만한 요소들은 골고루 갖추 있는 것만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이 그 우리나라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찰 대상국 결정이잖아요. 결국 또 불발됐어요. 예, 또 이제 미뤄졌죠. 예. 뭐 사실은 올해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기치국물을 또 먼저 마신 것 같긴 예, 빨리 마신 측면인데 아마 민관 TF도 내년도에 그 와치 리스트에 들어가서 네. 내후년도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것이 꼭 플러스만 될 거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예. 우리 증시가 사실 이머징 쪽에서 어떻게 보면 더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수급적으로. 모르겠어요. 정확하십니다. 이 뭐냐면 뱀 머리가 좋으냐, 예, 저도 그런 용 생각. 꼬리가 예, 좋으냐. 예. 예, 이게 선택의 문제인데 예. 하필이면 지금 또 선진국 쪽이 전반적으로는 이제는 다운턴하고 신흥국이 올라가는 턴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신흥국에서 뱀 대가리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 저도 들어가 그렇게 있는 생각을 것이 하는데.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어쨌거나 뭐 사실은 그 안정성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전체적인 규모가 크니까 예. 그쪽에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변화, 그러니까 자금 흐름의 유입 속도로 보면 신흥국 쪽 지수가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있어서 굳이 나쁘지 않다. 차라리 우리가 몸집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3,000선에서 4,500선까지 키워서 그 다음에 선진국 수에서에 들어가야 의미 있게 이제 자금을 더 받을 수 있지. 지금은 들어가면 삼성전자가 1%나 될까 싶거든요. 저도 그 의견에 적극 예. 공감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선진국 지수 들어가기 전에 그러네요. 5천까지 간 다음에 가는 게 더 낫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뭐 생각하고 나쁘지 않겠네요. 네. 예. 용꼬리보다 뱀 지금 상황에서는 뱀머리가. 용미보다 사두. 예, 예. 오케이.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